여러분, 진짜 나다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요, 단순한 명작 영화와 그 이상, 우리 인생과 교육의 영원한 교과서라 부를 수 있는 1989년작 죽은 시인의 사회를 탈탈 털어볼 겁니다. 숨막히게 획일화된 학교다는 시스템, 그리고 그곳에서 억압받는 학생들에게 자유라는 거대한 불씨를 던진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하고 심도 깊은 인문학적 통찰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대사 다들 아시죠? 오 캡틴, 마이 캡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명대사입니다. 원래 이 시구는 미국 시인 월트 휘트먼이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며 쓴 건데요. 이 작품에서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영혼을 일깨워준 진정한 인생의 스승을 향한 뜨거운 찬사이자 억압에 맞서는 숭고한 저항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한 줄에 다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웰튼 아카데미라는 억압적인 공간과 카르페 디엠의 대립부터 시작해서 두 교육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닐과 토드라는 두 학생의 엇갈린 운명, 그리고 키팅이라는 참된 교육자의 영향력을 거쳐 마지막으로 카르페 디엠의 진짜 의미까지 아주 순서대로 싹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웰턴 아카데미라는 억압적 시스템과 그 안에 떨어진 자유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959년 미국의 최고 명문 귀족 학교인 웰튼 아카데미. 여기는요, 전통, 명예, 규율, 최고라는 정말 숨막히는 4가지 원칙이 꽉 잡고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그저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을 위한 거대한 기계 부품처럼 취급받죠. 그런데 여기에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억눌려 있던 아이들이 한밤중에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가 동굴에 모여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만들잖아요. 금지던 시를 읽고 삶의 낭만을 노래하면서 드디어 자신들만의 은밀한 자유와 반항심을 펑펑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런 2가지 교육관이 부딪히는 필연적인 충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수십 년간 꽝꽝 얼어붙어 있던 그 견고한 보수적인 시스템에 자유라는 완전히 이질적인 불씨가 떨어졌을 때 어떤 난리가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키팅 선생님 덕분에 굳어있던 내면을 깬 아이들은 부모님 몰래 연극에 도전하거나 도발적인 글을 쓰는 등 팍팍 튀는 주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죠. 하지만 이 딱딱한 기득권 시스템은 그런 작은 일탈조차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충돌은 아주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굴러가게 되죠. 진짜 짜릿한 건 키팅 선생님의 방식이에요. 완전 파격 그 자체 아닙니까? 시의 예술성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X축, Y축 그래프로 점수를 매기라는 교과서. 그거 그냥 쓰레기라며 북북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까지 점수 매기려는 획일화된 입시교육에 시원하게 날린 한방이었죠. 그리고 다 똑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밖으로 데려가서 맘대로 걷게 하고 교탁위 위에 올라가서 익숙한 교실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잖아요. 사회적 관습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진짜 자기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독립적인 인격체를 길러내려는 위대한 시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세 번째 파트, 닐 페리가 마주한 비극적인 딜레마와 그 짓눌린 기대감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키팅의 가르침을 듣고 가장 심장이 뛰었던 학생, 바로 닐 페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딜레마가 생겨나죠. 아버지는 닐을 그저 자신이 못다 이룬 의사라는 야망을 대신 채워줄 순종적인 인형, 소유물로만 봅니다. 반면에 닐은 난생 처음 연극에서 요정 퍽 역할을 맡으며 살아있다는 걸, 독립된 삶을 갈망한다는 걸 깨닫죠. 부모의 그 숨막히는 통제와 과도한 기대가 한 아이의 주체적인 자아를 어떻게 짓밟고 지식시키는지를 아주 뼈때리게 보여주는 관계성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묘하게 겹쳐서 더 아프게 다가오죠. 결국 이 팽팽한 갈등은 가장 처참한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그렇게 빛나던 아들의 재능을 철저히 묵살하고 당장 유년사관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립니다. 자신의 꿈도 영혼도 완전히 박살난 그날 밤, 닐은 자기가 연기했던 그 요정의 가시관을 머리에 쓴 채 아버지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요. 강압적인 권위가 젊고 반짝이는 예술가의 불꽃을 어떻게 철저히 파괴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서늘하고 슬픈 고발입니다. 네 번째 파트. 이번엔 내면의 벽을 완벽하게 허물어버린 토드 앤더슨의 주체적인 각성입니다. 닐의 이야기가 뼈아픈 절망이었다면 토드의 병화는 그야말로 참된 교육이 만들어낸 소름 돋는 기적입니다. 토드, 처음엔 천재 우등생 형한테 치여서 늘 주눅 들어있던 소심한 아이였잖아요. 근데 키팅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칠판 앞으로 끌어내서 토드 안에 숨어있던 야성적인 포효를 터뜨리게 하고 스스로 시를 짓게 만듭니다. 그 내성적이던 아이가 나중에 억압적인 학교 앞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깨고 가장 먼저 책상 위로 올라가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칩니다. 진짜 스승의 믿음 하나가 한 사람을 얼마나 당당하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재탄생시키는지 이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다섯 번째, 부당한 해고 속에서도 빛났던 참된 교육자의 거대한 영향력과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닐의 죽음 이후에 학교라는 이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할까요? 천만에요. 완전히 꼬리 자르기 식으로 키팅 선생님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퇴학시키겠다고 아이들을 협박해서 거짓 서명을 받아내죠. 물론 여기서 카메론처럼 비겁하게 굴복한 아이도 있었지만 찰리 달튼은 체벌을 받고 퇴학당할지언정 절대 그 억압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장이 키팅을 내쫓고 다시 그 딱딱한 시평가 그래프 수업으로 돌아가려고 억지를 부리지만 이미 아이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 자유의지와 비판적 사고, 이건 그 어떤 권력으로도 절대 뽑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꽤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카르페 디엠의 진짜 의미를 한번 짚어보죠. 여러분, 카르페 디엠 하면 흔히 아유,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하고 오늘 마음껏 즐기자. 이런 욜로족 같은 쾌락주의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카르페 디엠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닙니다. 기성세대의 압박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뻔한 정답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치열하게 쟁취해라. 이 뜻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 안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키팅 선생님이 제자들의 심장에 꽂아넣고 싶었던 가장 심오한 인문학적 유산이었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과연 저 1959년의 웰튼 아카데미보다 훨씬 자유롭고 인간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의 시를 직접 써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그래프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